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최고위원 시수당 위원장 연석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지역분권 정당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함께 지역분권 정당으로 전국에서 고루 지지받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중앙당과 소통하고 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이런 연석회의를 당분간 매달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요청하면 횟수를 더 늘리거나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또 최고위원님들도 좀 발언을 이렇게 많이 좀 가능하면 드려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많이 줄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또 청년고용 대책을 4차례나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고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 청년 실업률 11.1%를 기록했는데 IMF 시기 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그 2배인 21.8%에 달하고 청년 실업자 수가 107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 일에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이나 알바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의 암담한 그런 현실이야말로 경제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고용 대책의 실패를 명확히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방안을 원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든든한 뿌리인 시도당 위원장님들 노고를 치아드리면서도 회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영수회담 직후 우리 당 문재인 대표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한 직후에 청와대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제 지표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가계부채 1,100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0%, 체감 실업률이 12.5%.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어저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 대한민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3년 25,000달러를 넘어섰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4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어저께 약속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법, 그리고 가계부채, 생활비 경감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고통을 최저임금법과 전월세 대란 해소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보건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은 복지 확대가 최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가계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정치권 연구기관이 아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복지 확대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 확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는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 지금의 경제 성장을 돌파할 유일한 대안임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확인한 셈입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정부가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 문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 현장의 아우성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방을 대변하고 지방을 살리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도당 위원장님 여러분께서 지역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의 암문법 통과, 충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이어서 오늘은 호남 고속철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일 개통을 앞둔 호남 고속철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비싸고 속도는 느리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 고속철도 분기점을 천안 아산역에서 충북의 오송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분기점 변경에 따라 19km를 우회하게 되었는데 운행 거리 증가로 인한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 당시 건교부 장관은 거리가 늘어난 것과 관련한 추가 요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그 당시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기점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우회거리 19km에 대한 요금 인하 요청 4,400원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주 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기존 선을 개량해서 운영하는 저속철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 선 개량을 주장한다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에 불과한 저속철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호남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단지 요금은 비싸고 속도는 느린 반쪽 고속철도를 타야 하는 차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경제 위기를 여당이 말하면 고통 분담이고 야당이 말하면 경기 위축입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의 경제 위기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지금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라며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 위기론을 전파한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이 경제 위기고 실기하면 헤어날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고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다.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경제위생과 제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라며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위기론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문재인 대표의 말, 경제 위기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맥킨지는 가계부채 위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을 7대 위험국으로 진단했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64%는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위기는 여야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표가 말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댈 것이 아니라 야당의 충고와 그리고 조언을 겸허하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통계청 청년 실업률은 11.1%지만 이 지수 자체가 지난 15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체감 실업률은 30%, OECD 최고의 청년 실업률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알바를 전전하던 고졸 청년이 자취방에서 쓸쓸히 목숨을 끊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청년 실신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털릴 지갑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은 지난 교수신문이 2014년을 지록 위마의 해였다라고 하는데 2015년 역시 지록 위마의 해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정부가 AIIB 가입 여부를 이달 말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AIIB는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은 AIIB를 사드 배치에 지렛대로 혹시라도 반영되어지는 거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IB는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검토 사안이고 사드 배치는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부정적인 검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예,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과 정확히 약속한 대로 분권 성장을 위한 혁신 작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언론홍보대책특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언론홍보관 직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하면 제2의 보도지침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사 간부나 기자를 수시로 만나서 보도가 예상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서 배경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정부 측의 설명은 자칫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회유로 변질될 가능성도 적지 않고 또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로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언론사 간부 출신들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이 언론협력과는 정책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공식적인 공보 기능과는 달리 자칫 언론사 간부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로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80년대 보도 지침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 그들의 보도 지침 활동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함으로써 국민들의 심각한 지탄을 받았던 점을 상기하고,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언론 협력관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회의에서 주장한 대로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 환영합니다. 30개, 50개 클럽에 가입하는 국격에 맞게 외교적, 경제적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도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윤종록 전 차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임명을 하고, 얼마 전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케이블 협회장으로 임명되어서 또 2명의 청폐하가 탄생했습니다. 후한무치의 인사입니다. 한 손의 칼로는 MB 정권을 부패 덩어리로 규정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과거 정권에만 칼을 대지 말고 자신의 허물도 직시해야 합니다. 윤두현 전 수석을 즉각 사퇴시키고 청피와 근절을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수회담한 그날 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위기를 지적한 야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실패를 부인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미 최경환 경제팀의 규제 완화와 경기 활성화 위주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의 진지한 충고마저 외면하고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야당 대표를 폄하해서 영수회담 참여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경제인식으로 대통령 보좌에 실패하고 영수회담 날 야당 대표를 폄하한 청와대 경제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서민 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어제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포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라면서도 높이 평가하고 말해서 사실상의 지지선언과 다를 바가 있나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무상급식 포기는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예,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멀리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닭이 한층 활기 있는 삶으로 자리매김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사드 배치는 주권국가가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이 미중의 간섭을 불러들인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론화를 시도한 여당이고 종북몰이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이용하려 한 여당의 실정입니다. 그 본질은 주권 침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우리의 대외 전략, 대중-대미 전략인 것입니다. 그 대중-대미 전략을 어설프게 노출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바보가 돼버리고 바가지 쓰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박을 몹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반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경제 위기를 지적한 것을 대통령이 섣불리 반박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속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서민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내지 않고 그저 반박만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민 주머니를 털면서 경제 지표만 들이대고 소득 양극화를 나몰라라 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인데요. 참석하신 시도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각 시도당의 사업 논의는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제주도당 강창일 위원장님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창일입니다. 우선은 대표님과 표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도당은 지금 새 지도부가 지방분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이른바 군대 같은 분단장 역할을 뛰고 있는 시도당 위원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구지만은 협의회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문 대표님 만났을 때 최고위원과 정례와 모임을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첫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견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할 얘기를 하고, 성총장 이 다음에는 말이죠. 오늘 저기 최고위 먼저 끝나고 나서 우리 부르세요. 다말 때는 뭐 최고위원회 다 얘기해 보니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대표님 진행하실 때 먼저 하고 시도당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여기는 최고위원 지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니까 염려 마시고 우리 회의 자체에 공개 비공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시도당을 나중에 모셨어요. 그렇게 하고 할 얘기는 많고요. 일단은 오늘 처음에는 뭐 서로 얘기들 얼굴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이다음에 정례화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킹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 인사법문 예산문 같은 거 실무적으로 좀 논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일단은 대표님이와 최고위원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대에 출마하셨던 모든 대표들이 이 약속을 분권화 정당을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께서도 당연히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분권화 정당의 핵심은 그냥 슬로건은 아닐 거고요. 목적은 아무래도 총선 대선의 승리일 거고요. 분권화의 내용은 정책, 인사, 예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현행 법규나 방언 당규상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기석 대구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광역시장에 대한 조기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비공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홍영표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렇게 지도부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연석회의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 분권 문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고 저희들이 국민에게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지방 불권의 문제가 어떤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 광역시의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어떤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외로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좀 더 우리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고 광역시의 어떤 기초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상은 울산시당위원장이 발언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시당위원장 이상입니다. 저도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하경 경기도당 수석 부위원장이 발언있겠습니다. 네, 이찬열 위원장께서 저희 중에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뭐 공식 멤버는 아닙니다만 정말 각 지역에서 중앙당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오당은 거의 역할이 없는 정도의 그동안 상태여서 어떻게 하면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권정당을 나갈 것인가 이런 연습에서 힘들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이 발언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당 위원장 심기진입니다. 저희 강원도를 흔히 알기로는 그냥 여도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여도는 아니고요. 강원도가 그동안에 여당 도지사가 탄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확실히 말하면 이제 새누리당 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의 이 견고한 아성을 지키고 있는 곳이 이제 강원도인데, 저희는 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이 표가되는 선거를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직적으로나 지역적 성향으로 봐서 새누리당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에 중앙당에서 어떤 인력이든 자금이든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집중해서 좀 빨리 좀 지원을 해줘야 저희가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이런 체제를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이 발언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분권형 정당의 첫발로서 오늘 시도당 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갖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당위원장 하면서 도당을 혁신하고 도당이 지역위원회를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인사, 재정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분권형 정당은 이러한 연석회의도 중요하지만은 재정과 인사에 대한 확실한 독립과 지원을 해주셔야 그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도 하고 지역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특단의 대책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성혁 전북도당 위원장이 발언있겠습니다. 네, 유성엽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거위원 후보님들 공약을 한번 정리해서 봤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님도 지역주의 극복을 제도화하고 전략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고요. 또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분산시키겠다 이런 것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당시 박지원 후보께서도 또 여러 가지 지방선거 공천권 시도당의 대폭 이양 등등 여러 가지 지방 관련 공약 등을 내세우셨습니다. 이인영 당시 후보께서도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에서 혁치와 분권의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겠다. 또 중앙당 삼권 분립과 시도당 자율권 보장으로 분권정당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주승용 최고위원님께서도
시도당 활성화와 지구당을 부활하겠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도 시도당의 사무처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겠다. 또 시도별 민주정책연구원 분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님도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또 분리하고 엮어가겠다. 시도당의 지역 정책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또 오영식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도 시도당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다. 중앙당 권한을 시도당에 대폭 이양하겠다. 이렇게 약속들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서 제가 거론하지 않는 많은 또 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님들께서도 지방 분권 정당을 지향하는 또 분권적 가치를 확대하는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선거에서도 그 공약 약속했던 것은 지켜내는 것이 그 국민에 대한 당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비판받는 것이 대선 때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사항, 건의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부터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정당으로 이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연석회의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예. 다음은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분권과 자치, 자치와 분권은 메가 트렌드이고 시대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쁘고 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오준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오준기입니다. 먼저 어제 영남 5기 시도당에서 주최를 하는 선거 개편 토론회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대구에서 대구 경북 2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적 여망이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여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보궐선거 꼭 지도부에서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나머지는 또 비공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을 전국의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흔들면 대가망신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자 경제입니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지난 18일 경남을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지역에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무상급식을 지켜달라 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한 사람의 그릇된 소신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후진적인 상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당의 4월 입법 목표에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의원들과 도지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시민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무너지면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무상급식도 함께 흔들리게 될 거다라는 학부모들의 위기감이 많습니다.
무상급식을 흔들면 해가 망신한다는 것을 경남에서부터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정책 엑스포와 관련해서 김진표 정책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김진표입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정책 엑스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상 우리 당이 최초로 도입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엑스포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우리 정당에 걸맞는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권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엑스포는 크게 정책 토론회와 정책 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두 방법을 통해서 학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화시키고 시민 직능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산하고 특히 우리 당의 자랑인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그동안의 성공적인 정책 성과들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4월 6일부터 8일 윤중로 벚꽃 시즌 중에 통상 200~300만 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좋은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에서 조직위원회는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있고 사무국을 구성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하시는 단체들은 소통위원회가 주관하는 직능단체와 을지로위원회 관련 단체들의 업체 그리고 공감위원회가 관장하는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의회의 참여 그리고 그 밖에도 연대위원회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학계와 싱크탱크, 직능단체, 시민활동가, 청년, 대학생,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이 아주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엑스포는 문자 그대로 정책 축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들을 준비해서 특히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흥미 관심을 유발하고 또 활력을 높이고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정책 토론회에 관하여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중산층 살리기라고 하는 큰 컨셉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국가 발전의 양날개 전략으로 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성장, 복지, 고용, 선순환 모델을 모색하는 이것에 전체 정책 토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는 12회에 걸쳐서 혁신경제 생태산업과 신산업 전략, 조세 재정 복지 정책, 노동 일자리 정책, 교육 분야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날에는 문재인 당대표께서 소득주도 성장 총론에 관한 기조 발표를 하고 토론을 주재하시고 오후에는 최문승 강원지사가 둘째 날은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오후에는 박원순 시장이 셋째 날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각각 30분씩 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 참여 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직능 을지로팀 관련 토론회가 11회 또 지자체 관련 우수 사례 발표회가 6회 여성 청년 대학생 관련 토론회가 3회 그리고 특별 세션 토론회로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좋은 정책 토론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의 소득 중심 성장 정책, 여당이 강구하는 정책을 가지고 한번 경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책 부수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쪽의 하단에 표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단체들도
이 지방 단체의 광역이 9개, 기초단체 36개, 직능단체 28개 등 전체로 93개의 정책 부스를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하게 됩니다. 93개의 몽고 텐트가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권 정사장 최초로 이런 정책 엑스포가 큰 정책의 축제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7쪽의 이벤트 행사를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로 참여해서 그들의 고민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신호등 토론회, 도란도란 돗자리, 정책 야자 타임 등 쫙것을 달라 등 이런 것들을 하고 회의 기간 중 4월 동안에는 우리 당 소속 전 의원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 행사 장소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모든 토론회와 당 정책 홍보는 의원회관 2층 로비 그리고 의원회관의 전체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 부스는 본청 앞에 잔디마당을 전체를 사용하는데 왼쪽에 을지로위원회와 직능위원회의 부스를 설치하면서 그 입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 부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위한 특별 부스를 마련해서 전체 부스를 그걸 통해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방정부와 강력정부의 부스들을 함께 설치했습니다. 이 기회에 지역위원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의총에서도 결국 정책 엑스포의 성패 여부는 우리 당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모든 의원이 적어도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수도권 지역위원들은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꼭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만은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당의 정책 이미지를 높여서 4월 보선을 포함한 앞으로 수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이는 그런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는 못 오더라도 도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